정리, 녹취록 내용, 이준석 오늘도 발언 생략. 자,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볼 텐데요. 지금 이 녹취록 논란의 경선 관리 문제까지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먼저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어제죠. 오후 6시까지 두 사람이 나눴던 통화 녹음 파일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결국 이준석 대표 공개하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아예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대답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파일 공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입장 밝힌 건 그대로입니다. 대표님, 근데 이번 녹취록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과 네, 그만할게요. 네, 없다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원지사 때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제가 유출된 녹취록이 없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동 녹음에 대해서는 몇 번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거야말로 인사는 기밀을 네, 지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네네네.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쭉 보시면 저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그대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나는 혹시나 헛된 기대로 해당 대화의 앞뒤 내용까지 궁금해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공개 안 하겠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거듭거듭 지금 얘기를 하는 모습 영상으로 지금 확인을 하셨었는데 어제 기자들이 국회에서 이 대표 만나서 이런 걸 물어봤죠. 이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당내 갈등 어떻게 봉합할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SNS에도 녹취 파일을 공개하라는 원희룡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에 딱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올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다시 또 침묵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인 건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역시나 이번에 모두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이 발언 순서를 넘겼습니다. 김 기자. 원희룡 전 지사 이제 입장에서 보면 내가 6시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부했네 이거잖아요. 네. 원 전 지사 반응 없을까요? 네, 이 원희룡 지사 결국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원희룡 후보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편들기나 제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에 의해서 지금 훼손되고 있는 공정 경선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던져서 제동을 건 것인 거고요. 사실 일방적으로 폭주하던 그 불공정 경선의 그 플랜들이 네. 제동이 일단 걸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제동이 걸려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병수 위원장을 임명하려고 강행하게 되면 이번에 충돌한 사태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준석 대표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강행할 정도로 어리석일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네, 이 원희룡 후보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훼손되고 있는 경선 공정성을 지키려고 날 던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 잘못을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논란이 됐었던 그 얘기는 원희룡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이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원희룡 후보가 하지 말아라. 이준석 대표가 후보로서 그런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언쟁이 있었다라고까지는 알려졌는데 원 후보가 얘기하기를 이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한테 이것보다 몇 배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이게 지금 파일을 공개하지 않고 말을 아끼면서 확전을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가 본인은 이 대결에서 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 모습인데 어떤 이유로든 일단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다시 붙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이 좀 일단락이 돼가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김은미 기자
보자는 이 상황이 좀 일단락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이 어쨌든 나눈 대화 내용 중에 이제 언급된 당사자가 윤석열 전 총장이란 말이죠. 네.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리 발언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까지 이 녹취 공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 캠프에도 말조심을 하라고 함구령을 내렸다고 오. 합니다. 이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직까지도 이준석 대표가 이 젊은 층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최근 홍준표 의원이 이 이준석 대표를 흔들지 마라라고 두둔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이 홍 의원에 대한 젊은 층 지지가 약간 높아지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준석 후광 효과가 있고 또 소위 말하는 꼰대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를 공격해서 좋을 게 없다라고 보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재형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입장이 좀 다르군요. 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일 테니까요. 당사자들 사이에 내밀한 얘기가 모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논란이 됐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됐다면 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다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분히 판사 출신다운 그런 워딩이군요. 소정섭 위원님, 이 부분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녹취록은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건 응하지 않았어요. 왜 녹음 파일은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 논란 이제 여기서 좀 매듭 짓고 싶다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좀 있는 걸까요? 뭐 이 정도 이슈가 더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은 뭐 거기서 만약 이준석 대표가 또 녹취한 그 내용 전체를 다 공개했을 경우에 그 자체에서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래 뭐 끝까지 한번 가보자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어떤 비판들이 있어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그것을 다 끌어안고 하나로 용광로처럼 용해시켜서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좀 보여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녹취록을 다 깐다라는 것은 우리 그냥 끝까지 가봅시다.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또 그거 공개했을 경우에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현재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또 그 내용상에서 파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해석도 또 제각각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이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사실관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를 정확하게 이렇게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쭉 들어보고 나서 맥락상으로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다. 서로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갑론을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여서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얘기한 건 갈등 상황을 정리하자라는 얘기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원희룡 전 지사는 그게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정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맥락으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공방을 벌인 선에서 이게 좀 정리를 하자라고 이제 일종의 서로 간의 휴전을 통한 새로운 국면 전환, 필요성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한 것이고 그 바탕에는 결국은 지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당 안팎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그야말로 정말 더 오히려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황을 이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 아마 선관위원장 그 문제도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서병수 의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서병수 의원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번 경준위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신뢰 문제가 불거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적절한 선에서의 어떤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결국 큰 틀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내홍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좀 정리된 흐름으로 가지 않나. 일단은 뭐 그렇게 보이는데 이후의 부분은 이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어떤 변화를 좀 선보이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여진 여부가 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 기자, 어쨌든 뭐 아무래도 지금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의 갈등, 우리가 뭐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도 봤지만 어쨌든 이 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문제 이 부분이 좀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경선 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을 이 선관위원장으로 앉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전 지사나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 중립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 비토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최고위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이 서 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두 분 다 이제 더 이상 확전할 의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뭐 녹취록자만 들어도 멀미 날 정도로 이 녹취록 문제가 계속 제기된 것도 다른 녹취록 전체가 결국에는 이 공정성 문제로서 대선 주자들 경선을 관리해야 할 당 지도부가 과연 공정하게 후보를 대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주고 있느냐에 대한 후보 나름대로의 불만 또는 더 나아가서 문제 제기 이 과정에서 이제 녹취록 문제가 계속 불거진 거거든요. 선거관리위원장을 우리가 임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되어야만이 이제 앞으로 경선도 원활해지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도 경쟁력을 가장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서 이 대표가 직접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재 최고위 구성상 이준석 대표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서 소종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서병수 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했을 때 그 이후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준석 대표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조명되는 사람이 바로 서병수 경선관리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이 나왔지만 이준석 대표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서병수 위원장인 거죠.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서병수 위원장하고 다른 의원들 간의 갈등이 이 자리에서 좀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에 막 고성도 오가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살벌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어제 의총은 사실 이 새로 내정이 된 상임위원장들 좀 축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었는데 예정에 없이 이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단상에 나가서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당대표가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비공개로 전환해도 되겠습니까? 공개를 하세요. 공개로 공개를 하겠습니까? 하세요. 네. 전혀 사실 원래 예정에 없었던 발언이 나오면서 조금 저희들 내부에 토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토론을 할 텐데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좀 계세요. 알겠어. 잠시만 제. 네,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되는 게 정말 이 아수라장이었다. 네.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죠. 이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아달라라고 이 서병수 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좀 옹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이 의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다. 당대표가 좀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실제 이 목소리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김기현 원내대표가 급하게 좀 비공개로 이 전환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들 뭐 공개로 합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누가 지도부를 흔들었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항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뭐 이 비공개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의 얘기 전원에 따르면 서병수 의원한테 정말 의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다라고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또 익명을 이제 원한 초선 재선 의원들이 얘기를 전하기로는 이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이 현재 시끄러운 잡음 당 대표가 만들고 있고 이 대표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이렇게 이제 당내 갈등이 계속해서 표면화되고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도 이제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초선 의원 7명이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성명 내용,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다 때문에 다시 하나의 길로 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당에서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들은 막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막내들이 지금 싸우지 말자라고 이 성명을 다 발표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뭐 어느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자체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집안 싸움 그만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제 지금까지 계속됐던 갈등, 지금 일단 요 갈등만 봤을 때 종착점은 어쨌든 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문제예요. 이제 다음 주에 선관위가 이제 발족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임명 권한은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추인은 이제 최고위원이 하지만. 자, 근데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는 서병수 경선관리위원장 반대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글쎄요.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서병수 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그대로 위촉하는 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유력 주자들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 10일 이준석과 원희룡 둘이 통화를 하다가 문제가 됐다고 원희룡이 폭로한 그 내용도 알려진 바로는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서병수 선관위원장 선임 안 된다. 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서병수 선관위원장 후보, 선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이 특정한 그러면 대선 후보 중에 누구 편을 드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두 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게 언론에 좀 초점이 잡혀야 되는데 이준석이 오히려 더 많이 잡힌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대 이준석의 갈등과 싸움 직전에는 오로지 윤석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율 1위니까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 싸움. 그래서 어떤 분이 투스톤 전쟁이라고 그랬나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초선 의원들이 아까 한 얘기처럼 오판을 해서는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요. 이번 갈등의 진원, 그러니까 출발은 뭐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토론회 2번 하겠다라고 이준석 대표와 서병수 경준희 위원장이 방침을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1위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2위 후보라고 얘기되는 최재형 후보 이런 쪽에서 통보를 못 받았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토론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갈등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또는 이 국민의힘 당원의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라고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력한 후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빨리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물론 기자들과 만나서 일문일답 한 거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나 서병수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에게는 더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에 결국은 실마리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조금 자기 정치하려고 했다라는 비판을 좀 수용하고
자기의 그 권한 행사를 좀 줄이는 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게 번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빨리 유력한 대선 후보 주자로 나온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왜 이준석 대표는 대여 투쟁은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불만 사항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상도 보셨지만 언론중재법이 관련 상임위에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죠. 이에 대해서 좀 국회 내에서 항의하는 뭐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현미 기자. 네. 그렇다면 이런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보는 민주당은 어떨까? 고민정 의원이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원희룡, 이준석 이 두 사람의 이 갈등 싸움에 이 고민정 의원, 이준석 네가 더 나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민정 의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주인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통합하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국민의힘 집안 싸움에 옆집인 민주당까지 나서서 훈수를 두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윤지영 기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당내 입지가 조금씩 줄어든다, 뭐 이런 일각이 시작도 있어요. 당내에서는 이거 어떻게 볼까요? 네, 당내에서는 심지어는 당에 어른이 필요하다. 너무 젊은 대표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섰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그 우리 당이 젊어졌잖아요. 이준석 대표 그 어떤 등장 자체가 이제 상징하는 그런 측면이고 젊어졌고 또 앞으로도 더 젊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당에 어른이 없구나, 조정할 분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최고회의에서 너무 많이 느껴서 이제는 아예 뭐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네,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김재원 최고위원, 김종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선을 치르고 싶었는데 이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라면서 이 어른을 모셔와서 앉아서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낫겠구나 생각했다라고 전했거든요. 이 조만간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지는 건 아닌지 좀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소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당내 갈등이, 지금 국민의힘의 갈등이 이준석 대표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는 성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고민정 의원의 의견, 그리고 당 내에 지금 어른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자,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이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늘 자신의 책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정치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책에도 기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자신의 의견을 내는 이제 한편으로 본다면 좀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동안에 이제 보여왔죠. 그러면서 지난 그 4.7 재보궐선거 때 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본인이 했던 역할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 또 토론 배틀 등을 통해서 대변인을 선발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나의 기획대로 하면은 내년 대선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공의 경험에 너무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졌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이 당을 하나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당이라는 부분이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잘 소통해가고 수렴해 가면서 전체의 화합을 만들어내고 끌고 가는 그러한 리더십 이런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인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발빠르게 여러 가지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좀 리더십의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데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그 전에 당 대표가 되기 전과
흡사한 리더십으로 이제 당대표로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뭐 SNS도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서 자신의 의견을 다 얘기하고 사실은 최고위원 회의 같은 내부 회의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결정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외부에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뭐 논의하고 결론이 나기도 전에 밖에서 대표의 의견을 다 듣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누적이 돼 왔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른바 녹취록 파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분출을 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리더십에 상당한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이준석 대표가 이번 과정에서 뭐 패배했다 졌다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이제 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자산이 있어요. 이른바 2030 세대를 대표한다는 그러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그것은 소중하고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하면 더 확대 강화해서 끌고 갈 건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좀 스스로 이렇게 변화를 좀 주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해나가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인다면 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의원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통화 내용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또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통화 내용도 그렇고 녹취록 문제가 계속 불거져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아니 이준석 대표 이거 어떻게 믿고 이제 앞으로 전화 통화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지금 불신 정치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 정치판 전체에 상당한 이번에는 큰 폭탄을 하나 던진 거다. 제1야당의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이게 잘못하면 녹취록이나 아니면 녹음 파일로 언제든지 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이번에는 원희룡 통화 대상인 원희룡 의원이 전 제주지사가 먼저 까긴 했어요. 그러나 공방이 전개되다 보니 결국은 이준석이라는 국민의힘 대표는 모든 통화를 다 녹취를 하고 있다. 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연원을 좀 따져 올라가 보면 물론 상황은 달랐어요. 그러나 대법원장과 서울고법의 부장판사인 임모 그렇죠. 판사가 서로 공방을 벌일 때도 한쪽이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그걸 녹취를 해서 나중에 그걸 자기의 입지에 유리함을 위해서 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수단과 도구들을 활용하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졌다. 이렇게 하고만 넘어가기에는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이런 게 너무나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이 원희룡 지사와의 공방에서 아까 우리 소 의원께서 이준석의 패배다라고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도 그 부분은 뭐 인정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젊은 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면서 이런 정도의 시행착오 이런 거 뭐 없을 리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녹취록이라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준석과 통화를 하면 언제든지 잘못하면 유출된다라는 불안감을 줬다는 이거는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면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커지는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들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는 당내 선관위 발족을 두고 크게 참 많이 봉합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어제요.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 그 대선 출마 소식 어제 윤지영 기자가 잠깐 짧게 전해줬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 모습이 상당히 화제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말 정치권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대선 출정식을 하는 모습 저희도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참 이색 퍼포먼스이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많았던 것 우여곡절이요?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니놈이 바로 조선의 허장군이구나. 니놈의 목을 우리 대일본 제국에 치겠도다. 잠깐
여기서 잠깐 엔진하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갈게요. 출전해라! 조선의 장군들의 목을 다 치고 모조리 죽여라! 나의 목을 내가 치겠노라! 자, 됐어요. 자, 끊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이 올라가시면 돼요. 장군! 승리를 감축드리옵나이다!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 자, 3, 2, 1, 내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슬로건이 바로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NG가 나기도 하고 또 지금 보면 이게 대선 출정식인지 영화 촬영 현장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는데 이 허경영 명예대표가 장군 역할이었습니다. 뭐 한편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대편에는 이 왜군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이 있었는데 이 연기자들을 이 모형 칼로 쓰러뜨리는 연기를 선보이면서 이게 합이 맞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촬영 감독이 NG를 외치는 이런 상황도 펼쳐졌는데요. 허경영 명예대표 역시 이 합이 안 맞자 뭔가 빠진 게 있는데 참 어렵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이 보는 사람들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